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 내가 자만심이 딱 있는 걸 딱 안 거예요. 자만심이네 하니까 알아차리는 순간에 마음이 진짜 쑥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마음이 쑥 가서 그게 이제 막 이야기할 때라서 그 아다스님 속에 지혜가 들어있어서 그래. 쑥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쑥 떨어지면서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또 질이 나빠져? 좀 기분이 안 좋아진다 그래야 되나? 내가 이런 자만심이 있나? 뭐 이제 있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지붕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랬구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마음이 진짜 쑥 떨어지길래 이제 봤어요. 그 떨어진 것이 진짜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견해가 잘못됐어. 생각이 잘못되니까 툭 떨어지니까 안 죽은 걸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디스크 사장이 깎아버린단 말이야. 돈을. 월급을 깎아버렸어. 응? 그러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딱 껴들어가서 그래. 그대로 놓고 뒤에서 지켜보면 되는데.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망가짐을 다르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미 시내버스는 떠났는데. 그러니까 그 망가짐도 안 돼서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가라앉을 때 그래 가라앉혀야 돼요. 앉아놓고 그냥 망가짐 다르게 하고 다시 탔대요. 다음 차 와. 다음 시내버스도 와. 그래서 이제 계속 요즘은 이제 경영을 계속 하면서 다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숙고를 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대상이 일어났을 때 딱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차 소리가 완전 내한테 뭔가 기분 나쁘게 딱 이제 캐치가 될 때 바로 이제 사태가 됐을 때 바로 이제 망가짐을 바로 와서 바로 알아차리니까 그 마음이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 똑같아요. 그 내려간 거다고. 예, 이거는 내려가서 이제 가벼웠어요. 앞에 것도 그랬어.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마음가짐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그냥 마음가짐만 계속 지켜보자. 그 계속 마음의 그 자리를 계속 지켜보자 하고 계속 지켜봤거든요. 오케이. 그 지켜보니까 계속 사태가 쭉 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계속 가면서 다 전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들어오면서 순간에 뭐냐면 딱 이제 몸이 사라진 거예요. 몸이 사라져서 그냥 또 걸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고 요즘은 계속 이제 몸이 왜 사라졌어요? 왜 사라지는가는 몰라요? 혹시 알아요? 그냥 사라진 것만 아는군요. 그냥 몸이 사라졌네. 그것도 이유 원인이 있어요. 그냥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티가 좋으면 본인님이 좋으면 본인님이 깨끗하고 청정하면 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몸은 빠냐띠거든요. 그 빠냐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수행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보살님은 원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경영을 하면서 계속 다른 마음가짐을 계속 보면 되는지 아니면 그래 괜찮아. 지금 보살님은 그런 식으로 쭉 발행가짐을 체크하면서 체크만 하면서 쭉 노팅을 해가면서 이제 그 법의조사를 많이 살려내야 돼요. 이제는 또 인터뷰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같이 처음에 툭 떨어진 것이나 뒤에 나중에 떨어진 것이나 같은데 그때도 이제 그 처음 거는 생각이 껴들어가가지고 이게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껴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냥 지켜본다라는 것은 거기서 마음의 질을 안 좋게 하거나 안 좋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것은 그냥 다 대상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대상으로 보면
그게 대해서 다른 생각이 안 나서 지를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거든. 이게 이제 대상을 쭉 지켜보면서 이게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드려야 돼 답변을. 그대로 쭉 그냥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다음에 그런 현상이 또 생기면은 그냥 쭉 지켜볼 수 있어요. 대상을 이게 지켜본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쭉? 그냥 쭉 지켜본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그 대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대상으로 보려고 지금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별, 싫고 좋고 나쁘고 그 분별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요. 그 분별하면 또 질이 나빠지잖아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인데 분별하는 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질이 나빠지겠지. 그대로 지켜보는 것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거든. 이게 분별이 좋다 나쁘다는 것이 분별이잖아요. 이게 분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견해가 바르게 돼. 그런 생각이 그 뒷꼬리에는 항상 견해가 붙어 있어요. 요근에 이제 그 감정이 일어나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전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지혜를 써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외우는 식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게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있었던 걸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원래 그때 5시 좌석으로 끌었다가 1시차로 다시 바꾸면서 이제 입석을 오게 됐어요. 입석을 오다 보니까 1호차가 맨 앞단이거든요. 그 앞단에 네네. 끝에서 서가지고 왔었는데 그날은 KTX를 타면서부터 삿띠가 보편적으로 무리 없이 이렇게 좋았어요? 순진하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때 했던 거는 이제 내 몸과 마음, 내 자신의 삿띠를 계속 두었던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 마음속에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맨 끝에 이제 1호차 끝에서 편안하고 하니까 이제 대전 넘어서 올 때 운동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뒤에서 공간이 조금 남아있길래 좌우측 이 앞에 손님들이 있잖아요. 앉아서 가고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한 20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젊은 친구가 헐떡거리지 좀 마세요. 물론 이제 저도 조심한다고는 했는데 통로에서 했지만 초장부터 세게 나왔네요. 근데 헐떡거린다는 그 소리에 듣는 순간 단어에. 화가 딱 올라오는 게 제가 바로 느껴졌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꾹 참고 참았어요. 참았는데 그래, 먼저 참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 그 화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비슷한 그런 속도로 지혜가 발현이 되는데 대상이잖아. 오케이. 오로지 알아야 될 것뿐인데 그래. 알아차리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게 딱 올라오니까 이게 쭉 내려가더라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서 화가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누그러뜨린다 이 말이죠. 오케이. 제가 화가 이제 싹 났었는데 저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쑥 내려가니까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 불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네네. 그러면서 웃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내가 잘 봤기 때문에.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제 쭉 그분이 어디쯤에서 이제 내리려고 이러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 제가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네네. 평온한 마음에서. 네네. 그대로는 마음의 앙금이나 이런 게 아예 일체 네. 남아있질 않고 이제 좋은 경험을 했죠. 그때 그 내가 공약관에서 어떻게 해 넘어가기 전에 다가기 전에 수다원 어떻게 예약 됐습니까?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네. 응? 내가 다 타심통으로 보고 얘기를 했네. 나 사실 타심통 배운 적은 없는데. 응? 아주 좋아. 아유, 하여튼 글쎄 해가 한잔 가려고 하니까 좋은 인터뷰를 듣네요. 자연의 이치야 그거보다는 저는 그 대상이라고 할 때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저와 객관화가지고 훨씬 더 잘 되는 걸 제가 갈수록 좀 더 그게 강해진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같은 말이고요. 거기서 참았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헐떡거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순간에 그러니까 그때 참았던 거는 그게 인욕바람이래요. 그 인욕바람이래라고 이렇게 바람일로 하면은 인욕바람이지만은 인내하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인욕바람이래 지혜가 붙어서 그래요. 이게 무조건 참는 거는 그게는 도사예요. 여기는 지금 인내라는 걸 지금 법문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누가 막 화를 일으키고 막 자꾸 안 좋은 거 들게 오고 막 참고, 응? 특히 어머니들 남편 속 썩여 나 자식 속 썩여 막 가슴이 멍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그게 한이라고 그러는데 도사거든요. 그 참으면은 속이 멍들어서 병 걸려. 그런 참는 거는 그렇게 참는 인내는 병이 걸리지만 지혜로서 참는 거는 병이 안 걸려. 진정한 인욕바람이는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자기 자신한테 지금 인욕바람이를 쌓았잖아. 일단은 그 수행자 여러분들은 생활하는 삶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좀 일단은 바로 튕겨져 나오지 말고요. 총알탄 마음을 쓰지 말고 이렇게 참는데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갔어요. 바른 생각이. 화가 올라오는데 참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참는 그 짧은 순간에 지혜가 들어갔어요. 아마 사람이 많이 없었으면 뭐요? 그래 그 말이 바로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좋다가 말았네. 다시 물려. 그거는 도사야. 다시 물러. 다시 중생심으로 물러. 그러니까 그게라도 참으면서 이제 그 순간에 또 지혜를 써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욕 바람이 돼서 지혜가 된 거예요. 원래 참는다, 인내한다는 것은 원래는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무조건 참는 거는 그 도사예요. 법리라고. 하지만 세간에서는 그거라도 좀 써주면서 일단은 이기는 좀 넘기긴 해야 되겠지. 뒤에 바로 지혜가 오면 괜찮아, 저렇게. 우리 서당 거사님처럼 뒤에 지혜가 오면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사태 이시 무 바람이 하는 말이죠. 응? 사태 이시 무 바람이 하는 말. 거기에 이제 그 인욕 바람이 속에 사띠가 들어있어. 그럼, 사띠 없는 것은 안 돼.
왜냐면 사띠 없이는 지혜가 안 되거든. 예전에 사태를 들은 전에는 참았거든요. 많이 참죠. 제가 참는데 지금 사태시 바라보면 좀 편하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사띠 힘이 좋으면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바람이 싸는 거죠. 화를 막 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띠도 힘을 길러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있는 사띠는 가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증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알게 하고 지켜보는 마음 정도 보면 그 화도 대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지켜보는 거는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 지켜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켜볼 때 대상이면은 그 화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이 되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인욕바람이래요. 지혜예요, 지혜. 바람이 아닌 것이 어딨어. 여기 이제 데려가다 쉽바람이 되잖아요. 다 지혜를 말해. 사띠 힘이 좋은 것. 이제. 사띠를 말하면 사띠 힘이 좋은 것. 사띠 힘이 좋다는 것은 이제 쭉 가속도도 빼주고, 이해력도 좀 더 좋아지고, 그 비비하지 않고, 대상으로 볼 줄 아는 힘이 좀 더 증장이 됐고, 뭐 이런 뜻. 지켜보는 힘도 갖춰져 있고,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쭉 빼주는 것이 바람이잖아요. 그 사띠가 가속도가 쭉 빠진 것이 그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띠가 쭉 이어서 쭉 빼준 가속도에는 거기는 번뇌가 없어. 그러니까 바람이 되지. 번뇌 바람이 있나요? 번뇌 바람이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스님, 그런데 저는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도사가 딱 나는 게 그래요. 도사가 나면서 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게 야, 말세다. 노인 순환 시대다. 그 생각이 먼저 딱 나요. 근데 그러기 전에 지혜가 없으면 당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게 할 일이 아닌데. 근데 이미 일은 저질렀기 때문에, 저질렀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해줬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니거든. 누가 와서 제지를 하더라도 그 승무원이 제지를 하더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알 수가 없거든요. 숨소리 때문에 알았어요. 숨소리? 뒤에 있어서. 사띠로 하면은 숨소리 조차도 안 나요. 아무튼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남지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그런 것들이 종종 일어났을 때 강하게 일어나면은 대상이라고 하고 자연의 이치라고 해도 그걸 사거나들지가 않았어요. 그래. 알아요. 않았었고 오케이. 화는 비록 참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계속되고 뒤에 집에까지 가서조차 그게 이제 번뇌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쉬운 경험도 잘 됐지만 좀 더 강하게 오거나 또 제가 평소에 사띠가 이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황에서 집에 가더라도 이게 가라앉지가 않을 때, 좀 더 크거나 더 증장이 되거나. 큰 상황이 저한테 왔거나 아니면은 그때처럼 쓸데없는 마음이 그래요. 답은. 쓸데없는 마음을 그게 길러놨기 때문에, 훈습되어지고 습관되어지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은 오직 사띠만이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마음의 성품을 성질을 좀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죽어나 사나 사띠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소원을 세우든지, 세우면서 바로바로 지키듯이 사띠를 두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 이게 쓸데없으니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렇게 알면 그건 지혜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알거든. 막 환장하거든. 힘들고 이게 안 가라앉으니까. 근데 그것도 원인을 봐봐봐. 왜 그랬는가. 그래서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놔하기 위해서 그래요. 계속 번뇌에 오일만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왜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이 법을 알려주려고.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보라 이거요. 지켜보는 것은 또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그 앞에서 일하는 마음들을 좀 봐야 돼. 탐이 어떻고 도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슬픔이 어떻고 그런 것들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실은 마음 불편하는 사람들은 기뻐하거든요. 왜냐면 사태의 대상이 나타나줬잖아. 안 본다, 말만 하면 뭔 소용이 있어. 직접 나타나주는데도 막 싫어하고 막 더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그게 수용하는 사람인가니? 마음 오는 사람인가니? 일들로 나에게 오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어떤 일들? 그러니까 저런 사건 같은 내 기분 사실은 상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내 감정을 이제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게 이렇게 오케이. 표출하고, 오케이. 내 마음, 그런 마음이 대상이 되고, 그거를, 그 대상으로 삼는 것도 지 마음이야. 대상도 지 마음이고, 삼는 것도 지 마음이고. 헐떡이네 그 사람이 했지만은, 화가 난 것은 그 사람이 화가 났어요? 내가 났어요? 자기가 자신이 났잖아. 근데 헐떡이네도 본인이 만든 상이야. 그 허상. 내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렇지. 마음 보는 사람들은 마음 보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럼 마음 보기에서 안 좋은 일만 계속 해야 되겠네? 그런 건 아니잖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삿대를 두고 봐야만이 배울 수가 있어. 이게 탐도 배우는 대상이고요. 진도 배우는 대상이에요. 가네들이 어떻게 한 줄을 모른다면 다 없애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정해놓고 고정화 시켜놔가지고. 탐이다 진이다 이름 붙인 것도 누가 해요 그랬어. 지가 그랬잖아. 자신의 생각이. 죽겠죠. 그게 마음어디 와야 돼. 이런 법문을 들으려면. 탐이다, 진이다, 슬픔이다, 싫다, 좋다, 다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그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탐한테 물어봐. 네가 탐이라고 그랬니? 한번 물어봐. 야한테 물어봐. 내가 물병이요? 야가 백나 천나 물어봐도 야는 지가 물병이라 소리 안 할걸? 꽃도 마찬가지고. 내가 호접란이요라고 했어? 내가 보면서 하잖아. 저기 호접란이구나, 이렇게. 내가 보는 마음이. 야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가 있는 게 아니야. 보살님의 마음 안에 있어. 그 상으로. 그것도 야가 있는 게 아니고 상으로. 이미지로, 이미지. 폭포하죠? 이런 법문을 안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 얘기 또 오네. 어떤 보살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속상해가지고 막 폭폭해서 인터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탐이다, 진이다 다 번뇌라고 그건 없애야 된다고만 들었는데 여기 와서 사유도께서는 그 자연의 이치로 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게 자연의 현상이다, 자연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대요. 그
자꾸 막 이전에 그렇게 들었고 그거를 고정을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막 화를 많이 내더라고. 폭포하다고. 왜 이렇게 이런 말을 못 들었냐 이거지 이제. 똑같아. 지금 좀 지나갈 때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어떤 다툼이랄지 또는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안 좋은 것들이 상황이든지 사람이든지 가만히 수행 좀 하려면 또 올라오죠. 떠오르죠. 그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나 상황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 지금 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아. 그냥 이미지로만 있어. 이미지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래, 가짜예요. 그래,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쁘다, 어쩌다. 방금 그게 끝내 그 소리 한마디에 그냥 화를 내고. 그래도 우리 고사님은 그게 헐떡거리지 말라고 할 때도 안 좋은 소리 있잖아. 근데 헐떡거리지 말라고 그 사람은 말했지만은 상은 내 거요. 그 사람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 거 갖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삿띠를 잘 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나야 돼요. 지혜가 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텀이 없어.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린이 드는 거예요, 우리 순천보살님. 그래서 크린이 돼. 그래서 우리 산원동 보살님은 30점. 우리 순천 보살님은 10점. 그나마 뛸라고 그랬는데 10점이라도 떼버리려고 그랬더니 더 쓰라고. 우리 산원동 보살님은 이제 30점이에요. 그래도 70점 하려면 어떻게 해요? 30점이 커트라인이야. 커트라인 됐으면 됐잖아. 원래 30점 만점이거든. 저기 그때 헐떡거린다를 하면서 제가 딱 튀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지혜가 올라오면서 헐떡거린다를 헐떡인다로 제가 재해석이 됐어요. 또. 그건 생각이야.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헐떡인다고 했지만은 내가 한 거예요. 헐떡인다는 말로. 그렇게 커버를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싶었겠지. 헐떡거린다를 헐떡인다로. 그것도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 내 마음이 그랬잖아. 그 사람이 헐떡거린다고 했지만은 헐떡거린다는 것은 내 생각이 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헐떡거린다라고 말한 것도 내 마음이고 그래 바꿔서 보려고 한 것도 내 마음이고 폭폭하죠.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방금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제 지혜가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참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화나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을 참고 갔을 때 제가 그걸 될 수 있는 한 없애거나 뭔가를 좀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이렇게 잘 삿띠로 해서 내 보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삿띠를 잘 못했을 때 그런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더 큰 분노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삿띠 갖고 안 되고요. 지혜 갖고 해야 돼요. 지혜. 바른 견해. 근데 이제 그 삿띠가 도지혜로서 일을 하면은 상관은 없어요. 도지혜. 삿띠가 도로서 일을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말조차도 아직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참아가지고 막 분노가 부글부글 흐르는데 참아가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 순간에는 참는 건 괜찮아요. 이게 사띠가 약하든 뭐 어쩌든 간에 사띠 갖고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는 건 좋아요. 이제 참는다는 건 그때는 세간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띠를 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그때 클린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때 사띠 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법의 조사거든요. 원인부터 이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돼요. 왜 그때 어떤 상황에 있어서 왜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있는 상황이 왜 그랬을까? 그때는 여기서 법문해줬던 걸 갖다 써먹어야 돼요. 아, 그래. 금방 얘기 다 했잖아요. 그 화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내가 그랬구나. 그 똥물을 다 내 스스로 뒤집어 썼구나. 그러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고가 올라오는데 그게 사띠어니까 알아차리니까 지혜가 나서 겸허로 바뀌어졌다고 그랬잖아. 겸손으로 바뀌어졌대, 겸손. 뒤에라도 써주면 돼요. 그러면 많이 안 가, 오래 안 가. 그 며느리들 한 서리듯이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서리는 끼진 않겠죠. 며느리들이 한 서리면 오늘에 서리 낀다며. 서리 끼지는 않겠지. 뒤에라도 조사를 해주면 된다고. 누구를 위해서? 그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거 갖고 있어봐. 얼마나 힘들고. 그게 1년도 되고 평생 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기서 인터뷰해 준 거 갖다 써먹어야 돼요. 그 책이 안 나오거든? 사띠가 이제 1년 돼가니까 뭐 속된 말로 나는 뭐 당연히 와야 된다는 제 욕심이 이제 상한선을 제가 세워놨던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불만족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저변에 깔린 게 이제 사띠라는 건데요. 간혹가다 사띠가 순일하게 연결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종종. 물론 뭐 안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니 이제 마음을 써주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더블 클릭을 이제 항상 말씀하셔서 밖에 나가서 이제 경영을 하거나 그럴 때는 통으로 들어오고 알아지는 대로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도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안 해야 돼. 자연스럽게는 잘 되지는 않아요. 일단 생각은 해주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사띠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그 생각을 해주는 거는 그게 바른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수행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써주세요. 그게 묻는 사띠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끊임없이 그게 관심이에요.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들려지는 걸 알고 보는 거를 알고 그러면서 이제 사띠가 또 연결이 되는 게 오케이. 그런데 이게 마음이 이제 안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간혹가다 밖에 있는 이제 대상들을 보고 그럴 때는 과거에는 그걸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찾아다니지 않고 눈으로 딱 가면 보면서 그냥 알고 그래. 들리면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가면서 알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마음에 그 뭔가 에너지 낭비가 없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또 어느 순간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아니야. 생각이 들어서 그 못 빠져나가게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는 건 요도성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보면 알고 하게 되니까 오히려 편해서 이거를 좀 뭔가 정확히 해서 이제 앞으로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것다 생각 끼워넣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만 얘기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라고. 왜냐면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대상들을 바로 알고가 되는 이유도 그 전체적인 작업인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멀리 보는 거 볼 때도 멀리 보면 이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워킹할 때도 소리도 다양하잖아요. 이게 전철 탈 때 참 그 소리 있잖아요. 별 소리 다 있잖아요. 시끄러운 소리, 뭐 사람 소리, 뭔 소리. 가만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게 너무 좋은 대상이에요. 너무도 크고 분명하잖아. 그 전철 소리. 그 다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그다 쌀때 하나 버리면 그 다 무용지물 되고 도사만 더 생겨. 시끄럽다고. 도사 생길 것을 갖다가 쌀띠로 바꿔서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평온하게.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달아지는 데를 많이 해주면은 가까이 있는 것도 이렇게 그냥 바로 알고. 알고 하면 이미 떨어진 거예요. 집착이. 이게 가까이 있는 것도 좀 들어오는 달아지는 데를 열심히 잘 해줬기 때문에 그게 봐지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본문을 해서 들었으니까 멀리 볼 때, 워킹할 때는 멀리 할 때는 들어오는 대로 해주고 이제 가까이 있는 물건들을 볼 때는 알고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게 의도적이라고 했지만은 그 수행에 대한 생각은 의도적인 것은 그거는 수행에 대한 생각 바른 생각이에요. 관심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수행에 대한 관심. 수행에 대한 관심이지, 뭐, 딴 생각, 뭐, 돈 벌려고 하는 생각이나, 누구, 뭐, 세간의 생각이 아니잖아. 아셨죠? 아우, 굉장히 좋아졌네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제 생각인 것 같아서 어제 아까사도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칠판에 이제 있는 건데 대상이 앓을 당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알고 해야 돼. 들었다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이크 넘기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저하고 관계없이 제가 이제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 단계를 넘어서 공간에 이제 삭디를 둔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재밌네요. 삭디를 주는 게 이걸까 저걸까. 그래서 아직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시도는 안 돼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사산한 스님 말하면 금방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어렵냐면은 생각이 안 나냐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사실은 또 책을 본다고 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말하면 금방 아는데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공간을 아는 거죠. Understand? 이 공간이라는 말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공간이라는 말이 선불교에서는 공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공성, 공간성. 처음 뵀다고 했잖아, 사람들.
이 공간이 우백가 상태를 말해요. 파라마타 우백가. 거기에는 이미지가 없어. 이미지가 끊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아는 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짧았을 때는 텀이에요. 틈. 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틈인데 이게 크게 확대됐을 때는 이 우주 법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아는 마음을 알면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게 돼요. 지금은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말을 해주면 쉬워. 근데 이치와 원리는 내가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사마타고는 달라. 전혀 달라. 집중하는 거하고. 말 잘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마타 집중하고 선정내고 집중해서 고요해서 폭락 빠져 들어가는 거 다르다고. 폭락 빠져 들어가는 것도 그거는 먹다. 모아의 우백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마음은 파라마타 우백가예요. 광명이란 말이에요. 광명. 진원도 광명 진원 있죠? 옴바라 뭐 그 진원 하려면 내가 알아야 돼. 알고 해야 돼. 그냥 하면 그 가짜 진원이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는 마음을 이 아는 마음을 사티가 그 무명의 우백가를 이 아는 마음이 사티가 이 아는 마음 파라마타 우백가를 바꿔서 그걸 대상으로 하려고. 이게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다치림이에요. 그것이 아다치림이 그거예요. 아는 마음. 이 아다치림을 여기서 아까 보는 마음을 사티를 해서 닦는단 말이에요. 바른 생각으로 자꾸 바꿔내고 바르게 보도록 이해하도록 해놓고 그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쪽에 알무로 바꿔서 넣을 수도 있고 대상이 되는 것을 알무로 넣을 수 있을 때 알무를 대상으로 넣을 때 저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지혜가 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화사님한테는 아직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이거는 법문으로 들어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지나 형상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이미지 형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간이지 뭐예요. 다 뱉다고 말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건 아니에요. 텅빈 게 아니에요. 꽉 찬 거예요. 뭐하러? 뭐하러 꽉 찬 거지? 응? 모르면 뭐하러 꽉 찬 거예요. 텅빈 게 아니에요.